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없는데 왜 우리는 계속 함께 있는 걸까? 무턱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이해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친밀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즉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관계는 지속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 연결의 부재입니다. 사랑, 헌신, 친밀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가 부족하면 관계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감정적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과 의무감입니다. 한국 사회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의무적인 상황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더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관계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습관과 편안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관계는 습관처럼 굳어져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째,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갈등을 감수하며 관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째, 의사소통 부족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개인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사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관계라고 느낄 경우 만족도가 낮아지고 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관계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함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의무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각자 독립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회적인 시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 역시 큰 요인입니다. 관계를 끝냈을 때 겪게 될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인 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혼정, 고혼정 다 들었다는 말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사랑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주는 안정감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 없는 관계는 감정적 소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사랑이 의무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불행은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관계에 갇혀 있으면
개인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식었지만 왜 여전히 함께일까?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갈등은 욕구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둘째,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비난이나 공격적인 언어는 피하고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깝거나 먼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위에 제시된 관계 심리학적 조언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관계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깊이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며 의사소통은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둔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